네, 안녕하세요.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해설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총평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아마 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. 알고 있죠, 여러분들? 예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기다렸어요. 어떻게 과연 평가원에서 첫 번째 보는 한국사 시험, 첫 번째 교육과정을 어떻게 문항지에 실었을까?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, 새 교육과정 자체가 전근대 하나, 그 다음에 근현대 셋,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원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예측컨대 근현대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.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평가원 뚜껑이 열려봐야 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거든요.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. 자, 어떤 총평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평을 한번 가볼게요. 우선 여러분들 그 단원을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전근대입니다. 전근대. 자,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단원을 크게 네 덩어리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선사시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있겠죠. 고대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중세, 고려가 있겠죠. 고려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있겠죠.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자, 과연 몇 개의 문항이 나왔을까 너무 궁금하죠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, 그 다음에 근현대입니다. 근현대. 자,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전통적으로 덩어리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개항기,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, 그 다음에 현대사.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? 진짜 전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. 예, 왜냐면 이건 평가원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수험생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. 이제 앞으로 수능 이렇게 낼 거야.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.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잘 들으셔야 합니다, 여러분들. 예, 이 분석을, 이 총평을 잘 들으셔야 돼요.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보았던 한국사와는 같지 않습니다. 다릅니다. 네,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 전근대에서 선사시대 구석기, 신석기, 청동기 문제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? 그죠? 대박. 출제되지 않았습니다. 우와, 뭐야? 1번 문제가 선사가 아니었어? 대박! 와, 이 충격이었어요. 이게 지금 필수 한국사도 그렇고 그 이전에 선택 한국사도 그렇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1번 문항은 무조건 선사시대였거든요. 야, 이거 도대체 몇 년 만이야. 선사가 안 나왔어. 와, 이거 충격적이죠? 분석 다시 할게요. 고대에는요, 여러분들 몇 문항이 나왔냐면 2문항이 나왔습니다. 2문항. 고려시대는요, 2문항이 나왔습니다. 조선시대는요, 역시 2문항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니까 몇 문항이 됩니까? 그렇죠? 6문항이 나왔습니다. 6문항. 6문항이 출제됐습니다. 이제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. 전근대에서 6문항 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다음 볼게요. 개항기. 개항기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. 개항기에서는 근현대입니다.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. 일제강점기에서는요.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. 그리고 현대사에선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토탈 몇 문항인가요? 네, 바로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14문항. 자,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그 단원들을 충실히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교육과정이 지금 4개의 덩어리로 있는데 전근대가 한 덩어리, 근현대가 3덩어리잖아요.
그러니까 솔직히 정확히 비율로 따진다면 전근대에서 5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15문항이 나와야 정상이겠죠. 그런데 평가원에서 생각하기에 전근대가 너무 적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사에서 한 문항을 빼가지고 전근대 쪽에다가 한 문항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5대 15를 6대 14로 내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난이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자, 총평인데요.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,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. 첫 번째, 난이도는요 상승했습니다. 네,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조금 좀 의아하긴 해요. 왜냐면 한국사가 필수가 된 이유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. 그러니까 이 대원칙이었거든요. 그 원칙을 깼어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깨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. 난이도가 올라갔어요. 다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파격적 상승은 아닙니다. 파격적 상승은 아닙니다. 파격적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.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. 파격적 상승은 아니다. 그러니까 살짝 올렸어요. 살짝 올렸어요. 근데 그 살짝 올린 게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한 파급 효과를 줄 겁니다. 굉장한 파급. 왜냐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틀리실 겁니다. 공부를 살짝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예요. 기존의 한국사는 사실은 공부를 뭐 그렇게 안 해도 등급 따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.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내공만 있어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. 네, 공부하셔야 됩니다. 네, 공부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런 어떤 느낌을 주도록 난이도를 살짝 올렸어요. 살짝 올렸어요. 자,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. 두 번째 특징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전근대 파트 선사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. 네. 1번 문항은 무조건 선사였는데 지금 선사를 내질 않았어요. 이건 뭐냐면 선사를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9월이나 수능에서는 선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선사 한 문항, 고대 한 문항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물론 이 전문대에서 6문항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. 6문항 이 안에서 움직일 텐데 굳이 1번을 선사로 한정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평가원의 시그널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?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1번 문항은 무조건 선사야. 이렇게 평가원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. 그래서 1번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험 취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신 겁니다. 세 번째, 전근대에서 선지 배치 1번부터 2번, 3번, 3번, 5번 배치 선지 배치를 봤는데 전근대 선지 배치는요. 선지의 배치는 동일합니다. 기존 시험과 동일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. 과연 기존의 필수 한국사의 선지 배치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조선 자료를 줘. 조선 자료를 주고 조선 답지를 골라야 되는데 1번이 조선 답지야. 그런데 2번은 고려, 3번은 개항기, 4번은 현대사, 뭐 5번은 삼국시대. 이렇게 선지를 막 벌려놨단 말이에요. 이제까지 필수 교양, 필수 한국사 시대는 선지를 마구마구 벌려놨어요. 시대별로. 이건 왜 그랬냐면 틀리지 말라고. 예, 틀리지 말라고 선지를 자꾸 벌려놨다고요. 촘촘하게 놓지 않고 벌려놨다고요. 근데 전근대 선지는요. 그 원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. 그대로. 그러니까 전근대는 여러분들 이 선지 때문에 너무
고민하지는 않겠다.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. 전근대는요. 여섯 문항은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네 번째 근현대입니다. 근현대. 근현대 선지는요. 꽤 촘촘하게 되도록이면 근현대사 안에서, 즉 여기 있는 이 개항기, 일제강점기, 현대사 안에서 5개의 선지를 구성하려고 꽤 노력했습니다. 물론 가끔은 전근대 선지를 끌고 오긴 했지만 되도록이면 근현대 선지에서 문제를 내려고 했어요. 이건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. 예, 선지의 그 간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전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.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다만 다섯 번째 민주화 운동 19번 통일 문제 20번 이거는 동일합니다. 네, 이거는 동일합니다. 예, 그래서 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겠다. 예, 19번 문항은 민주화 운동 문제,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금 또 보여줬어요.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. 이제부터 한국사는 기존 선배들이 봤던 시험보다는 살짝 어려워졌다. 어떻게 해야 된다? 적어도 개념 정도는 공부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.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한국사는 아니다. 살짝 어려워졌을 뿐이다. 라고 하는 거,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신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수능 한국사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좀 총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총평에 근거해서 자, 지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